그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과연 의대생 생기부의 특징은 무엇일까? 근데, 의대생 생기부를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아, 무슨 주제로 활동하고, 무슨 주제로 활동했다. 근데, 그 똑같은 주제로 활동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그 깊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의대생 생기부를 보면 일단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수업을 한다라든지 학업이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또 공부 임계량에 쌓인 점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공부하고 또 이 정도 했는데 학업 역량이 향상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열심히 하니까 학업 역량이 막 향상되는 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본인의 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된다는 점이 보인 점이 있어요. 더구나 과세특에서도 보면은 선생님들의 그 좀 표현들이 좀 틀려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보다 그냥 단지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본인의 그렇게 도전 정신에 뛰어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왔으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점을 융합 능력에 뛰어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점 심히 고심을 하면서 어떤 점에 대해서 깊이 조사할 계획을 한다라든지 이런 점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좀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는 게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런 점들은 그냥 한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아이가 노력을 했고 그만큼 활동을 했던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시간 배분, 효율적인 시간분은 꼭 나와요. 시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점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짜투리 시간 활용은 좋다라고 하고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좀 이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점들이 있어요. 어떤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그 여학생 같은 생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학교 임원 활동도 하거든. 임원 활동도 하고 수행평가도 하고 이제 시험 준비도 하는데 바쁜 와중에도 어떤 뭐 거기 방과후라든지 점심 때 쉬는 시간에 그때 어떤 시간을 최대한 어떤 활용한 무슨 공부해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본인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나쁘면 여러분들 시간 배분을 못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같은 경우는 어떤 공부의 우선순위라든지 일의 우선을 딱딱 잘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짜투리 시간 활용 능력 좋다라든지 공부의 우선순위를 잘 구분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점들이 뛰어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이제 교과 단원마다 핵심 맥락 이해력이 좋고 실수하게 된 취약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냐면, 왜냐면 과목별로 배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목은 어떤 무엇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고 무엇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 그러는 쪽. 그런데 그 목적을 배우면서 단지 아이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걸 배웠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동기가 항상 언급되어 있어, 동기가. 근데 그 동기가 분명히 당연히 본인의 진로와 연계되면 좋잖아요. 그죠? 이것이 본인의 자기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점을 거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배워야 되나 좋긴 좋은데 굳이 진로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없어요. 진로가 동기가 안 되면 학습 목표, 학업 동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그래서 평소 어떤 점이 궁금했었는데 아니면은 자 뉴스에서 어떤 점을 듣고 무엇에서 궁금점을 가지면서 이 과목을 배우면서 결국은 어떤 학습 역량, 학업 역량을 향상시켰고 그리고 나서 보통 뭐 이런 점도 얼마나 좀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라든지 이런 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수행평가는 근거를 심화시켜서 보다 깊은 역량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우리 뭐 서영고라든지 학종으로 갈 거라든지 우대생이라면 당연히 수행평가로만 끝나면 될까 안 될까? 전혀 안 되겠죠. 수행평가 이후 수행평가에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본인의 진로와 연결시켜가지고 심화탐구로 갔어요. 근데 단지 보고서만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같이 책과 연계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준 의대생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예체능까지도 자신의 진로와 연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종으로 지원할 때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체능 같은 경우는 약간 빈약한 편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예체능에 보면 뭐 체육 같은 경우는 본인의 취약한 운동 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습한다라든지 뭐 이런 점들은 많이 있고 뭐 이런 점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만 이런 글들은 나오는데 이 아이들 같은 미술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자신의 진로하고 연계시키고 있고 음악과 같은 경우도 저 의대와 관련돼서 연계시켜가지고 보고서를 쓰러가고 체육 같은 경우도 단지 그냥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딱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점들을 연계시켜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소실로 이제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 학생인데 본인이 체육에서 어떤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통해서 단지 끝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친구들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그게 뭐 피를 풀어준다라든지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점으로 실질적으로 실험에 옮겼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지 발전과 배운 점으로 끝난 것은 항상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 결과를 도출해줬어요. 이 동아리 활동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실험 동아리 많이 하죠. 근데 실험 동아리 하면서 결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성장의 역량도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물론 결과를 도출해야 되거든요. 특히 자연계열, 그 다음에 그 공학계, 뭐 공대, 그 다음에 그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무슨 실험을 하든 무슨 활동하든 간에 결과가 반드시 도출돼야 된다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생활기록부를 쭉 전반적으로 읽으면 항상 호기심이 많아요. 이 학생들. 그 다음에 행특에도 그게 나와요. 행특에도 그 강조가 돼요. 무슨 분야에 호기심은 항상 많은 아이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문이 항상 좋다라는 이런 점들이 행특에도 나오고 과세특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뭐 문제를 접근하면서 해결하고 그 결론을 다른 분야와 융합하는 능력, 융합 능력이 뛰어난다라든지 하면서 과목에 대한 다른 그 과목 있죠. 과목 간의 융합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학과 생명과학 융합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화학도 보여주고 그 다음 또 하나가 그게 뭐더라? 그게 또 미적 분야에서도 어떤 과학 분야에서도 융합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네, 이건 많이 나와. 질문이 많다라고 나와요. 이제 뭐 항호기심하고 질문에 말하는 게 과세특에 나옵니다. 수업 중에 질문도 있지만 또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정 모르는 것은 뭐 자료를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논문을 찾았어. 근데 논문을 찾아고 봤는데 본인이 그래도 이해를 못해서 그 논문을 들고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질문이 많은 것은 보통 우리 이제 부모님 되고 우리 아이들은 알잖아요. 대학교 평가하는 질문이 많은 학생 좋아한다는 알 때문에 생기부에 평소 질문이 많고 수업 때 질문이 많은 이런 기록들 여러 번만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들어가 솔직히 이런 것은. 근데 금방 뭐라 구체적으로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논문과 찾아보고 과정 나와요. 그러면서 찾아는 이해가 안 돼서 결국은 그것을 자기가 찾아온 것을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여덟 번째, 행특의 독특해. 행특. 여러분들 내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교사 추천서인데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특의 단지 인성과 전공 적합성만 나오면 좋은 걸로 절대 아닙니다. 행특에서 학업 역량 그 아이들은요, 학업 역량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뭐 탐구력, 논리적 사고 이런 게 행특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특만 딱 보더라도 학종에서 요구하는 4대 요소가 다 보여야 됩니다. 행특은 단지 인성과 전공 적합성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행특이 보면 뭐 인성만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평소 뭐 사력 있고 친구에 대한 배려가 좋고 뭐 수업도 조용하고 그다음 리더십이 좋고 이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점만 들어가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도 행특에 보여줘야 돼. 근데 이런 학생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등급에.
자, 그다음 아홉 번째 또 팀별 활동이라든 동아리 활동 발표에서 여기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제 문제를 발생했어. 근데 이제 과정에 나오죠. 근데 문제를 하다 과정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보였다. 뭐 근데 어려움에서 창의적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라든지 아니 문제를 해결했어. 문제 해결했는데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보여주면 얼마든지 보여줘. 근데 창의적 해결 과정과 창의적 응용력은 여러분들 진로 역량,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계시켜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실제 생활,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점을 적용시킬 것인지 이 점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로 인문학적인 깊은 소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대의 그 의사로서는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적 의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자아 성찰이라든지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로를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그다음 또한 미래형 통섭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 생기부의 특징이 이런 열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애는 이 주제를 했다, 이 주제를 했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활동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같이 이런 점들이 어필을 해서 드러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